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석 확인할 수 있도록 캠 켜주시고. 자, 마이크 켜서 대답해 주시면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얼굴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자, 이름 불러볼게요. 김가혜, 네. 네, 심소영, 네. 네, 장윤지, 네. 송창민, 네, 네, 유도연, 고요. 유예진, 네. 박기태, 네, 박하은, 네. 황서연, 네. 황지수, 네. 오은서, 네. 허정후, 네. 권지훈, 네, 김민섭, 허재희 없어요? 그다음에 양영준, 이혜진, 네. 이지민, 네. 황선영, 네. 네, 강동근, 네, 권도우, 네, 김범수, 네, 김주영, 박미연, 네. 네, 이아영, 네. 유도현 들어왔어요. 김민섭, 허재희 안 들어왔어요. 양영준, 네, 네, 김주영. 오케이. 자, 오늘 우리 블록타임 이후에 처음 하는 수업, 블록타임 때도 안 했나요? 블록타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있었죠? 자, 오늘은 고난이도 1회 5문제 풀 차례인 것 같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책 고난이도 1회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책 펴주시고요. 자, 먼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의 근거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5문제는 이 정답의 근거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거의 다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질문 여전히 남아있으면 질문하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주제를 찾는 문제예요. The brain is genetically structured and the culture is a product of communal thinking. 자, 두뇌는 유전적으로 structure, 구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culture, 문화라는 것은 communal thinking의 산물이다. communal이라는 단어는 community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집단 이런 뜻이 있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의 사고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는 사고의 산물이 문화래요.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 뒤에 therefore를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요렇기 때문에 그 결과 it can be said that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다. 가주어진 주어. Genes and culture are bound together. genes와 culture, 유전자와 문화는 are bound. bind의 과거분사 bound. 묶여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 유전자와 문화는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이죠. 한 덩어리다 이런 말이고요. 네, 주영이랑 민섭이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influencing each other, influence 하며 분사구문이야. 영향을 미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 한데 묶여 있으니까. as they evolve side by side. 그들이 나란히 side by side, 나란히 함께 진화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문장의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럼 앞에 문장도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자, 두뇌는 유전적으로 스트럭처 되었다. 두뇌라는 것을 구조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문화는 집단적 사고의 공동 사고의 산물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산물, 사고가 만들어내는 게 문화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사고는 두뇌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두뇌를 유전자가 결정하고 그 유전자로 결정된 두뇌가 만든 사고가 문화를 만들어내면 유전자가 문화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연관성이란 게 뒤에 문장을 통해서 보면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도입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다음. Culture may change over tim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ideas of individuals, but these changes are limited by the set of genetic rules of behavior. 자, 문화라는 것은 변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Due to 뭐뭐 때문에 전치사 influence of individuals, ideas of individuals. 개개인의 생각의 영향력 때문에 문화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제한이 돼요. 뭐에 의해서 제한이 되냐면 genetic rules of behavior. 행동의 유전 법칙. 일련의 행동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즉 컬처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그죠? 연관성이 있네요. Humans who inherit these rules along with a set of cultural rules are able to survive and pass them on to their offspring. 인간 후 어떤 인간이냐면 이러한 규칙을 상속받은 인간입니다. 커마 사이에 들어간 말 along with 뭐뭐와 함께 일련의 문화 규칙과 함께 이러한 규칙을 상속받은 인간이야. 그러면 문화 규칙과 함께 받은 이 규칙은 뭐겠어요? 당연히 genetic rules겠죠. 유전 법칙을 상속받은 인간. 정말 상속받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유전자도 그리고 문화도 규칙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이 두 가지 영향을 받는 인간은 are able to survive.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저것 때문에 생존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pass them on to their offspring. 자신의 자손에게 그것들을 앞에서 배운 이 룰들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덕분에 인간은 생존을 하고 자신의 자손에게 넘겼으니 자손도 생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다음. This causes cultural evolution to progress much like genetic evolution. 이것은 유발하는데요. 문화의 혁명, 문화의 진화라는 것이 진행되도록 유발합니다. Much like, 뭐뭐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진화와 비슷하게 문화의 진화도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문화의 진화와 유전자 진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 비슷하게 일어나겠지. Culture, however, can expand indefinitely and tends to evolve more quickly. 그런데 문화라는 건 확장할 수 있어. indefinitely, 무한하게. 그리고 진화하는 경향이 있지. 더욱 빠르게. 비교 대상은 유전자하고 비교하는 거 아닐까요? The faster it evolves, the weaker the link between genes and culture becomes, although the link is never completely severed. The faster, the weaker, 더 비교급 보이시죠? 그것이 더욱 빠르게 진화하면 할수록 이때 이것은 문화가 더 빠르게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유전자와 문화 사이의 링크는 점점 더 약해져 간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 링크, 둘 간의 연결고리가 절대로 완전히 severe, 심각해지진 않지만 이란 말입니다. 유전자와 이 문화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This rapid cultural evolution allows humans to efficiently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genetic evolution. 이러한 빠른 문화적 진화는 가능하게 해줘. 인간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어디에? 환경 변화해. In a way that 어떠한 방식으로냐면 유전 진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문화 진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t is this ability that separates us from all other animal species. 그것은
능력이다. 이때 it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강조 구문이겠네요. 우리를 모든 다른 동물의 종과 separate, 분리시켜주고 구분시켜주는 건 바로 이 능력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문화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죠? 문화적 진화를 이루는 능력, 그래서 적응하는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글의 후반부에는 분명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커스를 맞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화와 유전자 둘 간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둘 간의 링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글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답이 1번이라고 하는데 사실 1번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impact of culture on human survival. 컬처가 인간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컬처뿐만 아니라 진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유전자도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문화만 다룬 1번 정답이라고 약간은 좀 어색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2, 3, 4가 완전히 틀리긴 했는데 1번이 정말 깔끔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설명 드려봤는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는 사람? 고정을 조는 거야? 제네틱 룰. 응? 얘기해. 7번째 줄에 응? 제네틱 룰이 나오는데 응? 이게 제네틱 룰 때문에 발전이 제한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 여기에 있는 이거죠. Set of genetic rule에 의해서 변화가 제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죠. 네. 자, 이 문화라는 거에 문화는 변화하게 되고 이 문화의 변화의 기조는 인간의 사고의 영향력이라 그랬어.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문화가 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변화는 이 무한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면 다 상상만 하면 그게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이런 걸 얘기해 봅시다. 뭐 격식, 격식을 차리는 것, 뭐 교양을 따지는 것.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달라. 이런 것들의 기준을 교양, 격식 이런 걸로 삼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에게 드는 뭐 식욕, 뭐 성욕 또는 뭐 수면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욕구에 충실한 것은 동물이라면 그런 욕구가 있더라도 적절히 이렇게 막을 줄 알고 또 교양이란 걸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했던 게 우리 인간이 가졌던 문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런 격식을 차리다 보면 진짜 본질을 놓친다. 우리 욕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배고프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고가 바뀌었고 그래서 손으로 먹든 발로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쳐보자고요. 자, 문화의 발전은 무한하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문화가 생겼어. 이제 격식을 없애는 문화가 생겼다.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으로 먹든 발로 먹든 상관없어. 왜냐면 손에 있는 손가락이나 발에 있는 발가락이나 똑같은 구조 아니야? 그러니까 뭘로 써도 상관없지. 라고 얘기했다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genetic rule, 우리의 그 유전자에 따른 행동 규칙은 뭐냐면 손가락은 뭔가를 움켜쥐고 조절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게 되어 있지만 발가락은 움켜쥐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동물 그 원숭이와 좀 다르게 발가락이 그렇게 움켜쥐는 기능으로 적절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뭘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에 의한 문화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화는 실제로 변화로서 자리 잡기가 어렵지. 왜냐면 구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유전적 정보라 유전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거.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다름없이 똑같이 물려받고 있는 우리의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다른 반에서도 해줬어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드려봤고요. 요 예시는 선생님이 생각해 본 거라서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이해가 됐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제목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모르는 단어 polymat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몰라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왜냐면 polymath는 뭐뭐야 라고 하면 설명해줬잖아. polymath는 someone who 이런 사람이야. An expert in many fields.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람. 뭐 팔방미인, 그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poly라고 하는 게 보통 앞에 붙으면 이 복합, 여러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다음에요. These highly intelligent individuals are also sometimes called Renaissance men or women because many multi-talented geniuses emerged during that period. 이러한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은 또한 종종 불리웠죠. 뭐라고 불리냐면 르네상스맨, 르네상스 워먼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천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겠죠. 그 기간은 르네상스 기간이겠죠. 자, 그럼 결국 여전히 이 polymath, multi-talented genius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Leonardo da Vinci, who was a painter, scientist, philosopher, and an engineer, is a perfect example. 예시까지. polymath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지. 이거는 polymath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좀 더 내려가 보면, 자, some claim that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죠. Some claim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it's actually natural for a person with high intelligence to become a polymath. 가주어, 진주어를 이용했고요. 진주어 앞에 for a person부터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도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어떤 사람 주장해요. 실제로 자연스럽다. 실제로 당연하다. 뭐가? 의미상의 주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폴리매스가 되는 것이 실제로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능 높은 사람이 폴리매스가 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갑자기 얘기했죠? 앞에서는 폴리매스의 개념만 설명했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주장, 그 주장은 뭐냐?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폴리매스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주장부터 얘기했다는 것, 바로 뒤에 though가 나왔다는 것, 뭔가 그렇지 않아라는 말 하고 싶은 것 같죠? In modern world, 현대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training has become highly specialized. 훈련 또는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화, 특수화되었다라는 얘기야. 뭐가 문제냐? 뒤에 있는데요. With this contemporary focus on specialization, geniuses are not encouraged to expand their knowledge in other areas as those in the Renaissance were. 자, 이러한 contemporary한 focus, 집중이야. 이 특수화, 전문화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contemporary 앞에 현대 월드가 났으니까 이것도 모던의 의미겠죠. 이러한 현대의 전문화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천재들은 are not encouraged. 장려받지 않아. 확장하도록. 그들의 지식을 다른 분야로의 지식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하도록 장려받지 않습니다. as 뭐뭐처럼. 뭐처럼? those in the Renaissance were. 르네상스 시대에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those가 받는 복수명사는 뭘까? 복수명사는 genius 쓰겠죠. 그 다음 뒤에 were는 대동사. were냐 did냐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왜 were를 썼냐면 앞에 are not encouraged의 비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현대의 교육은 전문화, 한쪽을 깊이 파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두루하는 팔방미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폴리매스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천재들이 받는 교육은 전문화, 특수화를 특징으로 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폴리매스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 얘기입니다. 자, however, 하지만 또 뒤집어줘. 자, 뭐라고 뒤집는지 보자. The biggest discoveries often come from those who know a little bit about many different things and have intelligence to put all of the pieces together. 자,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이라는 것은 종종 옵니다. 어디서 오느냐? Those who,
이 those는 지칭하는 거 없이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서 와요. 조금씩 아는 사람이야.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을 put together 한데 합치는 능력, 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서 온다. 누구야? 폴리매스지. 폴리매스들이 빅 디스커버리를 한다. 그리고 one who can adopt this kind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e who 이런 사람인데 채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interdisciplinary approach 접근법인데 inter는 상호 간에 뭐뭐 간에라는 뜻이고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 명사 기억나죠? discipline 얘가 훈육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과문 학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교과목들 간에 상호 교과를 크로스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접근을 채택하는 사람 누구야? 폴리매스지. 이런 사람들이 will be more likely to come up with 더욱더 떠올릴 것 같아요. Key innovation of the future 미래의 주된 혁신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것 같다. 마지막 하는 말 뭐예요? 폴리매스가 필요하다. 폴리매스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지. 맨 처음에 잡아준 폴리매스의 개념. 그 다음 중간에 폴리매스가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폴리매스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폴리매스가 중요해. 이래서 하고 싶은 말은 중간에 교육 얘기까지 합쳐서 가져간다면 폴리매스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아니라 폴리매스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는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파트에서는 좀 더 그냥 제너럴한 부분에서 정답 3번 Why the world needs polymath. 왜 세상은 폴리매스를 필요로 하는가? 단순한 experts가 아니라 글의 후반부에 보시면 빅 디스커버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미래에 대한 혁신하는 사람들이 폴리매스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 3번이 글의 내용의 중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있는 사람 마이크 열고 질문. 질문하라. 엄성 넘어갑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내용과 함께 어법 둘 다 볼게요. 자, on July 16th, 1945, the first test on the atomic bomb known as the Trinity test was conducted in a remote desert region of New Mexico. 자, 1945년 7월 16일에 atomic bomb,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에 대한 최초의 테스트가 주어 건너뛰면 conduct 되었습니다. 수행되었습니다. 뉴멕시코의 멀찍이 떨어진 한 사막 지역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Now, researchers from the U.S. federal government have begun to study whether this test actually caused some people to develop cancer. 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나온 연구가들은 이제 have begun 시작했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 테스트가 실제로 유발했는지 아닌지를 어떤 사람들이 암을 가질 수 있도록 유발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연구하기 시작했다. have begun에 밑줄 갔어요. 어퍼 포인트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have begun에서 요 시제가 되겠죠. 현재 완료가 적절하냐? have begun이 적절하냐? 보통 이럴 때는 have begun인지 had begun인지 이렇게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 have가 맞냐, has가 맞냐 수일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죠. 자, 전반적으로 저 뒤에 보시면 had caused 동사도 과거형이 나온 거로 봐서 이 앞에 나온 시작했다는 게 이 실험이 유발한 것보다 먼저가 아닌 이상 과거 관련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has와 have를 비교해 본다면 주어의 단복수인데 앞에 government가 단수어가 해서 has가 아니라 주어가 지금 researchers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에 있는 명사를 보고 복수로 판단해서 have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볼 거예요. The researchers will interview people who lived in the area around the blast. 연구가들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야. Around the blast. blast는 폭발이니까
폭발한 곳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할 겁니다. They will also assess the effects of consuming food and water that may have been contaminated by the explosion. 그들은 또한 평가하게 될 건데요. consuming 하는 것의 효과를 평가한대요. consuming, 뭘 consume했냐면 음식과 물을요. 그럼 이건 그냥 먹은 거네. 음식과 물을 먹은 것에 대한, 섭취한 것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게 될 것인데요. 이 물과 음식을 꾸며주는 말 that may have been contaminated by the explosion. 이 폭발에 의해서 오염됐을지도 모르는 물과 음식인데, 자 얘는 지금 그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may have been contaminated. 수동이 맞느냐 아니면 능동으로 바꿔 써야 되느냐, 이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뒤에 by the explosion, 폭발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동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는 건 뭐냐? may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 may be를 쓸 것이냐, may have been을 쓸 것이냐,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조동사 뒤에 구조를 통해서 차이점은 시제 차이가 생기죠. may be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는 보통 현재 시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may have been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폭발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탈락. 다음. The residents have been claiming for years that the wave of cancer spread through the area after the test, prompt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is was actually the result of radiation exposure. 자, 거주민들은 have been claiming, 현재 완료 진행, 주장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수년 동안 뭐를, 이 대절은 이 claim 다음에 이어진 대절이죠. 접속사 대시란 얘기예요.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A wave of cancer가 암의 파동이 퍼졌다. Through the area, 그 지역 전체로. After the test, 실험 이후에. 완전하지. 스프레드가 자동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괜찮아. 컴마 prompting 하며 분사구문이지. 뭐 하며? 분사구문일 때 문제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건 결국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 questions, 목조가 나오잖아. 질문을 뭐뭐 하며, 목적으로 갖는다는 건 능동태란 얘기지. 질문을 촉발하며. 자, 어떤 질문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as to란 표현이 하나의 지정된 표현이었습니다. 전치사 두 가지를 나란히 쓰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게 봐두라고 했고요. as to는 about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에 관한 질문이냐? whether 또 나왔네. 인지 아닌지. 이것이 실제로 radiation exposure의 결과인지 아닌지, 이것이 방사능 노출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지에 대한 질문을 촉발하며 라는 부분이 4번이 해당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았죠? The test carried out shortly before the U.S. used the nuclear weapon for the first time, dropping an atomic bomb on Hiroshima, Japan. 자, 이 실험은 carried out 했습니다. shortly before, 뭐뭐 하기 직전에, before가 접속사야. 미국이 사용하기 직전에,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최초로. 여기까지가 다 부사절이겠죠. 컴마, 분사구문, 뭐뭐 하며, dropping 하며, atomic bomb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며 라는 분사구문이죠. 자 그럼 carried out,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이 carried out은 테스트 다음에 이어질 동사의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은 얘가 과거 동사냐 과거 분사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과거 동사일 때 carry out은 능동태라고 보는 걸 거고요. 과거 분사라면 얘는 지금 수동의 개념이라고 본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 문장에서 carried out 말고 the test의 동사 역할을 할 만한 보이지 않죠. 그럼 얘는 과거 동사가 되어야만 하겠죠. 문장의 정동사, 서술가 되어야 되니까 과거 분사는 안 돼. 그럼 테스트가 뭔가를 carry out 했다는 얘기인데, carry out이라는 표현은 수거로 능동일 때의 뜻은 뭐뭐를 실행하다, 뭐뭐를 수행하다, 이런 의미죠. 그 의미는 목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험은 뭔가를 수행했다라고 쓰려면, 근데 목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과거 동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능동이 아닌 수동태로 써야만 맞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인 carried out은 수동이지만 적절하지 않죠. 동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문장의
이 정동사, 동사가 되면서도 수동의 의미가 되도록 표현할 거면 이 앞에 적절한 비동사를 넣어야겠죠. 남은 것은 얘를 is로 쓰느냐, was로 쓰느냐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제를 한번 보면 그 테스트가 시행된 것은 현재,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was를 써야겠죠. 정답은 was. 3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드렸는데요.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있는 사람 3번 문제 어법 포인트 관련돼서 또는 내용 관련돼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 첫 번째 1번 선지에 now가 시간 부사가 딱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는 게 어울려요? 요거 now 다음에 have begun. 좋은 질문입니다. 잘 보세요. 자,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을 보통 표현한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쓸 때 함께 쓸 수 있는 부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쓸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안 되는 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안 돼.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in 1999, 1919처럼 1919년에 과거의 어떤 해 시점을 표현하는 얘 안 돼. 또는 yesterday, 어제 안 돼. 그런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참 잘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라든지 또는 뭐 3년 전 이후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 어울리냐? 어울릴 수 있어요. 자, 현재 완료 시제는요.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와의 차이점이 뭐냐? 현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해당하는 표현이 now와 함께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 연방 정부에서 나온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걸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라서 네, 질문 좋은데요. 현재 완료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랑은 어울려요. 근데 현재 완료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랑은 안 어울립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어법이 아니라 문맥상 어떤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In comparison to our ancestors, people today practically have a wealth of time on their hands due to the modern technology. In comparison to 뭐뭐와 비교하여 란 말이죠.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서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은 practically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wealth of time 시간이라는 부죠. 돈, 그죠? On their hands 자신의 손 위에 뭐 덕분에 due to 현대 기술 덕분에 자기의 손 위에 시간의 부가 있다는 건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feel they are suffering from a time famine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접속사 생략되어 있고요. 그들이 time famine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time famine은 시간의 famine, 기근이죠. 기근, 기아. 하이픈에 나온 말은 time famine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Not having enough time for everything they want to do in life. 인생에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 그게 time famine이래요. 자, 조상들에 비해서 시간이 참 많아진 현대인들인데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타임의 기근, 시간의 기하를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근거가 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what can be done to alleviate this deficiency? What can be done? 무엇이 행해질 수 있겠는가? 그죠? To alleviate, 뭐뭐 하기 위해서. alleviate이라는 단어는 alleviate라는 표현은 감경시키다, 줄이다라는 뜻이죠. alleviate. 근데 발음이 비슷한데 elevate라는 단어는 얘는 상승하다, 상승시키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자, 이러한 deficiency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deficiency의 밑줄이 갔는데, 자, 이러한 부족, 결핍이라는 단어의 이 단어는 앞에 time famine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왔겠죠. 이 시간 부족을 경감시키려면 뭐가 행해질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1번은 괜찮고요. Interestingly, psychologists' seemingly logical solution to this question is to donate one's time to others. 자,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의 seemingly 겉보기에는 illogical한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해결책, 이 문제의 해결책은 is to donate one's time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지. 자, illogical이 밑줄로 갔어요.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얘가 지금 논리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자, 앞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해결책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거래요. 아니 내가 쓸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치에 맞는 거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라는 것인데 부족한 사람한테 기부하면 해결되라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illogical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겉보기에는 illogical하다고. 그 얘기는 실제로는 logical하다. 실제로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뒷부분에 그 해결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is commonly known that when people feel busy, their interest in helping others decreases. 흔히들 알려져 있죠. 가주어, 진주어. 뭐라고 알려져 있느냐? 대절 안에 새로운 부사절. When people feel busy. 사람들이 바쁘다고 느낄 때 대절 안에 주어 동사 그들의 interest in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흥미가 감소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감소하는지 늘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같은데 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흥미가 바쁠 때 늘어나냐 줄어드냐 글 어딘가에 단서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흔히 생각되고 흔히 알려지는 상식에 기대는 포인트라서 좋은 문제 아니에요. 3번 문제는 잘못 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글 속에. 하지만 흔히 생각해보면 바쁠 때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잘 낸 문제는 아니다. However, outcomes of a study on time indicate that though time has an objective quantity, people can increase the amount of time they subjectively perceive when they spend it with others. 자, 그런데 시간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건 이거래요. 뭘 보여주냐면 대절 안에 though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시간이 객관적인 양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절 안에 주어 동사 사람들은 증가시킬 수도 있다. 뭐를? 그들이 subjectively하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의 양을 그죠? 시간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뭐 할 때? When they spend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쓸 때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의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래요. 그럼 뭐야? 기부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자, 좀 더 가볼 거예요. They are, in a sense, spending their time more usefully than normal, boosting their feelings of time affluence. 그들은 in a sense란 표현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는 문장 도입부에 나오기도 하고 후반부, 중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in a sense란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라고 해석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유용하게. 뭐보다? 평소보다 더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씀으로써. 그래서 분사구문 부스팅하게 되죠. 그들의 time affluence의 감각. time affluence란 표현은 시간 부자라는 것이죠. 시간의 풍부함의 감각을 촉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책이니까요. 4번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5번의 단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What's more? What's more의 뜻은 게다가라는 뜻이고요. 게다가 이 표현의 목적은 순접이라는 거예요. 앞에 한 말과 흐름이 같아. 이 해결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Their generosity further affects them.
그들의 관대함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들의 관대함 왜 나왔을까요? 자기의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쓰고 있으니까 관대하죠. 그들의 관대함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making them more reluctant to volunteer. 그들이 더 volunteer 하기를 꺼려하게 만들며 그들의 시간을 미래에 더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듯 쓰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려하게 만드는 것은 앞에 있는 흐름과 맞지 않죠. 그럼 우리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꺼려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의미의 will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기꺼이 더 쓰도록 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결과 보시면 enhancing 뭘 고양시키느냐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xperience 이 경험이 주는 긍정적 경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강화시켜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부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싶어 하게 되겠죠. 정답 5번이 되는 이유 글의 흐름과 함께 설명드려봤습니다. 질문 받아볼게요. 4번 문제 질문. 질문 없어요? 선생님, 네, 하세요. 5번 문장에 네. 나와 있는 there이랑 them은 다 발란티어를 뜻하는 거예요? their generosity에서 their? 네. 잠깐만요. 자, 일단 그들의 generosity라는 때 there은 위에 있는 그들의 감정일 거고요. 그들의 시간일 거고요. 그들은 그들일 겁니다. 다 같은 사람이죠? 계속 대명사. 그럼 이 they는 누구냐? 앞에 있는 they일 것이고 이 they는 누구냐? people이겠죠. 그죠? 사람들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낀 사람들인데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내 시간을 내가 유용하게 쓰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결국 시간이 풍부하다고 느끼게 된 사람들이죠. 다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관대함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만드느냐? 그들이 같은 사람. 더욱 기꺼이 하게끔 만들며 그들의 시간을 같은 사람. 기꺼이 volunteer 한다는 건 기꺼이 내준다는 거죠. 미래에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주며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 다 같은 people입니다. 됐나요? 네. 다른 질문. 4번 문제에서 다른 질문. 선생님 그 마지막 문장에서 네. 그 너그럽이라는 게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자, 이 너그러움이란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 앞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쓴다. 요거 있죠. 여기에서 끌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쓴다라는 것에서 이거를 너그러움, 관대함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세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쓴다? 관대하는 거지. 자기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우선시하는 거니까 관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자, 5번 문제까지니까 5번도 좀 빠르게 한번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거 빈칸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The more skilled one becomes in performing certain tasks, the less energy that task requires. 더 비교급 구문이죠. 자, 더 비교급 more skilled. 문장 구조 보시면 one becomes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In performing a certain tas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어 동사가 다 나왔고 become이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에는 비교급이 주격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The less energy에서 the less 비교급. 여기는 비교급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느냐? 에너지랑 결합을 하고요. 명사와 형용사이기 때문에 that task가 주어, requires가 동사가 됩니다. 더 비교급 문장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해석이 정확하게 나가요. 위의 문장. The more skilled one becomes.
누군가가 더욱 능숙해질수록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욱 능숙해짐에 따라 다음 더 less energy, 에너지 꾸며주는 말 더 적은 에너지를 그 일이 요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능숙해지면 그 과업은 에너지를 덜 요구한다, 덜 필요하다 이 말이지.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This applies not only to physical activities but also mental ones as well. 이것은 신체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but also 또한 mental ones에도 적용이 됩니다. ones는 앞에 있는 복수명사 받고 있고요. activities 받고 있죠. 정신 활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as well 또한 역시란 표현 처음 본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Research of the brain has proven this by showing that as one's skill in performing a task increases, fewer regions of the brain become involved in the cognitive process required and less of the mental energy is exerted. 자, 연구입니다. 두뇌에 관한 연구가 이것을 입증했어요. by ing 함으로써 뭘 보여줌으로써냐? 접속사 that 다음에 조동사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as가 바로 또 나옵니다. One skill in performing a task.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as절이 끝나고요. 대절 뒤에 주어 동사 fewer regions of the brain. 두뇌에 훨씬 더 적은 부분이 become involved. 연관된다. 어디에? In the process. Cognitive process required. required란 과거분사는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필요한 인지 과정에 훨씬 더 두뇌의 적은 부분이 관련되고 그리고 less of the mental energy 더 적은 전체적인 정신 에너지가 exerted 발휘된다, 사용된다. 앞에 한 말 그대로 푸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밝힌 것은 스킬이 늘어나니까 두뇌를 덜 쓰더라 이 말이죠. 스킬이 늘으니까 두뇌를 덜 쓴다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멘털 에너지, 멘털 액티비티에도 적용이 된다는 그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앞에 나왔던 말들을 law of least effort라고 설명합니다. According to the law of least effort, 최소 노력의 법칙에 따르면 앞에 말한 법칙인 거죠. 이러한 최소 노력의 법칙에 따르면 people are inclined to perform a task by using whatever available method is the least demanding. 사람들은 are inclined to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어. 어떤 과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by ing 함으로써 by ing 사용함으로써예요. 이 다음 문장 어려워. 그래서 요거 좀 설명 길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Whatever available method is the least demanding. 이 문장의 whatever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보통 ever 붙은 애들을 설명할 때 명칭을 복합 뭐라고 불러요? 복합 관계 뭐라고 부른다고? However 같은 경우에 복합 관계 부사라고 부르고 뭐 whatever 여기 나온 것 복합 관계 대명사로 부르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복합 관계 대명사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however 복합 관계 부사라 그랬지. 자, 그러면 복합 관계 대명사가 맞는지 복합 관계 부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게 맞는지를 따져보려면 이 문장 구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보려면 얘가 맞는지를 따져보려면 ever를 일단 차치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원래 불완전한 문장 오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뒤를 보세요. Available method 주어, is 동사, the least demanding 주격 보어지. 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근데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며. 안 맞잖아 지금. 그지? 그럼 내가 지금 what을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잘못 본 거죠. 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맞는데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그럼 얘는 복합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뭐냐 정체가 얘는 복합 관계 형용사예요.
자, 마찬가지로 복합 관계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해 보려면 what의 뒤에 있는 ever를 떼고 복합을 떼고 관계 형용사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관계 형용사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뒤에 명사랑 결합을 하고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구조입니다. 뒤에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available method가 하나의 명사, is가 동사, 그다음 주격 보호가 나오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요 구조에 딱 맞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기까지 필기를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설명하다 중간에 멈췄는데요. 다음 시간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까지 배운 거에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잠깐 남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은 잠깐 남으셔도 돼요. 질문? 선생님, 누구? 도연인데요. 도현이 늦게 들어왔네. 네, 저 아까 10분 전쯤에 들어왔는데 뭐 있었어? 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연락을 못 봐가지고 몰랐어요. 잠깐만 있어봐. 지금 질문 좀 받고 좀 설명해줄게. 네. 다른 사람들 질문. 지수 질문할 거예요? 네. 질문해.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예요. 중간쯤에 이 문화적인 게 더 빠르게 발전할수록 왜 그 연결이 약해진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왜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설명해 준 거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문화는 무한하게 팽창할 수 있다. 이유가 없지. 그냥 이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아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는 사람? 황선영, 허재희, 질문할 거야? 김범수? 제이 질문할 거야? 질문해. 아까 늦어서 제이는 시작하고선 그 시간 안에 들어왔고요. 도현이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이는 선생님이 출석 체크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도현이는 선생님이 그 수업